틱탁 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병민 오늘 중식 먹었다면서요? 짜장면 네, 먹었어요? 중식. 아니요. 뭐 줬어요? 짜장면은 아니었고. 중식. 네네. 중식 코스 요리로. 코스 요리로 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잘 맛있게 은갈치 먹었어요. 조림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따로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네.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시계 받고. 시계 받고 그런 시계 거죠. 몇 개 받았어요? 윤석열 3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외쳤어요? 만세. 이게 뭐예요? 만세 삼창이 뭐예요? 아니 나경원 좀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 발언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연호 좀 해보자 하니까 뭐 다 기분 좋게 연호도 하고. 오늘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연호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분위기를 딱 이끌어내고. 거기도 원외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원외위원장이죠. 아, 서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각 그 서울, 경기 뭐 지역별로 대표로 한 명씩 앉았는데 거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앉았고. 아,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데 또 그 앞에서 가서 만세 삼창합시다 이렇게 했군요. 만세삼창이 아니고요. 그 네. 자리는 오늘 천하람 변호사, 네, 김재섭 뭐 비대위원, 전 위원 다 이렇게 나와서 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아주 화기애애하게 사진도 찍고 즐거웠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나중에 네. 종북 주사파 얘기만 남았어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사 못 종북 보셨죠? 안 봤어요. 아니, 보기도 싫어요. 아니, 종북 주사파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아니, 그러게요. 진짜 심해요 진짜. 그 기사 제목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당협위원장 중에 돌아가면서 여러 얘기를 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북 주사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함께하는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긴 단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헌법 정신을 강조한 거라 그 지금 종북 주사파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종북 주사파요? 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엄중한 시기에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다 같이 함께 협치할 수 있음을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외위원장 모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그리고 총선 준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런 종북 얘기는 주사파를 왜 해요? 총선 얘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 어쨌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모아놓고 제가 볼 때는 뭐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총선을 대비하고 모인 건 맞잖아요. 조직 잘 총선이 강화하고.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예. 제 말은 격려하고 이런 자리인데 거기서 종북 주사파가 왜 나오냐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건 오늘 자리에서 김용 체포에 관한 얘기들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네. 알겠어요. 조금 이게 이따 굉장히 할게요. 뜨겁더라고요. 네. 조현수님께서 나경원 만세 삼창은 고급 정보입니다 얘기하시고요. 아니, 만세삼창이 아니라니까요. 7007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코스는 제가 이렇게 코스 요리는 제가 감사합니다. 사줄게요 얘기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하나 네. 물어볼게요. 저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을 같이 치르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치렀기 때문에 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선거 치를 때도 종북 주사파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글쎄 저 기억에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공정, 정의 그런 또 얘기만 많이 국민과 했어요. 함께하는. 근데 왜 요즘 종북 주사파 얘기 많이 할까요? 대통령의 언급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나요? 아니 좀 기억나진 않는데. 자 여권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여권 얘기에 몇몇 사람들이 얘기인 건데 북한 얘기가 최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이나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각종 도발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에 관련된 얘기에서 파생돼서 나왔던 일부의 얘기지 그 얘기가 주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내용들 그 이게 더 얘기 조금 국민적 이따 관심사여서 한다니까요. 계속 드리블을. 예, 많이 하고 업사이드예요, 업사이드. 네. 종북 주사파 얘기를 네. 본래 네. 검사 윤석열은 거의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종북 주사파 문제 관련해서는
그 뭐 586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더욱 김문수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몇 분들이 또 심지어는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또 숟가락 얹으셔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이미지나 그런 프레임 가지고 현재 이런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지지율 낮은 걸 타개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 부분에 얘기를 해야지 종북 주사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물론 예전에 뭐 주사파를 추종했던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이 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가 종북이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이런 프레임 가지고 예전에 그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를 또 후퇴시키는 방법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되도 않는 갑자기 뭐 친일 얘기를 꺼내면서 극단적 친일이니 이런 얘기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든지 생산적인 국정감사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김문수 위원장 앉혀놓고 사실 제일 먼저 그 문제를 꺼냈던 게 민주당의 의원 아닙니까? 그 시간에 8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상황, 현재의 시각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들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하죠. 알겠어요. 네. 넘어갈까요? 종북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대장동 네.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야당 탄압이라면서 지금 국감을 멈추고 의원들이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은 개별된 연구기관이지만 당사에 세를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당사 안에 있죠. 당사 안에 있다 그래서 당사를 쳐들어간 건 아닌 것이죠. 명확히 말하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색인데 당사 안에 있는 안에 민주연구원인데요. 네, 아니 연구원이. 그 당사 건물 안에 네. 민주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저희도 여기도 연구원이 안에서 세례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당사를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일단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또한 검찰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나와야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김용 지금 부원장인가요? 부원장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또한 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긴급 체포가 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설명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면서 민주당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지금 있게 되는 현재 상황이 다 진실로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연구원에 이분이 부원장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거기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예전에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지금 김용 지금 부원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무 자는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았다고 해도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본인이 부원장 돼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근데 그 민주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사를 어쨌든 검찰이 지금 압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 거기에 가서 뭘 찾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아까 말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 왔으니까 했겠죠.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사에 대한 이런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부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김의겸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어젠가요? 질의하는 내용 중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질의하는 내용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었죠. 유동규 본부장을 석방할 수도 있냐. 왜냐하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걸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하고 석방할 수 있냐. 예. 이런 얘기 물어봤고 혹시나 회유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혹시나 이건 뭐 제 그냥 추측이고 제가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회유를 해서 뭔가 진술을 하게 하고 그것이 김용 지금 현재 부원장에게 뭔가 뇌물을 줬다는 형식의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최진봉 교수의 이런 추측입니다. 최진봉 교수가 보기에는 너무 좀 강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영님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이요. 부원장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월 4일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11일에 처음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것은 딱 3번입니다. 11일, 14일, 17일 정규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만 머물다 갔습니다. 이분 최진봉 교수님 제자 아니 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보다 김용님 더 자세히 알고 있네요. 이분 여기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이죠. 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고 있는 주장인데 일단은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역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다 했을 때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려고 했을 때 청와대 내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했었던 네.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한 성역 문제를 언급하고 엄청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네.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했어요? 거기서 의원실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그래요? 그래요라뇨. 왜 무튼 이러세요? 어쨌거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김용 그 부원장 같은 경우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3번밖에 그 자리에 가진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돈에 대한 은닉을 만약 민주연구단이 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검찰이 수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무턱대고 반대하고 네. 무조건적으로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갔다가는 이제 48시간 이내에 체포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영장에 대한 내용들 그 이후 수사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민주당도 고민이 생길 거라 저는 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고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국민의당 당사를 만약에 압수해간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 당시에 이거는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그 당시 공수처가 애당초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입건해버렸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증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방식이 주장이 가능한데 지금은 면밀하게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포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같이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그 상황을 보는데요. 동등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만 얘기하는 거예요. 압수수색만. 압수수색. 예.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영장 발부받아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공처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체를 막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압수수색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다 끝난 건가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압수수색이 없어요. 쟁점이 아니라 김용 다 했어요.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내 측근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자, 얘기했던 주제도 분이잖아요. 본인이 정하십니까? 아 우리 전당대회요. 네, 전당대회 어떻게 됩니까? 네, 전당대회 아직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윤심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예. 지금 그런데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주목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의 길을 계속 걸고 있는데 모든 후보들이 다 유승민만 때립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이 오히려 커집니다. 커지나요? 네. 좋은 일이죠 뭐. 전당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흥행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치러졌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 확대명이라 그래서 전당대회 하는 한 달 반 넘는 기간 동안 흥행이 안 된다.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행이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한쪽으로 몰아가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지르진 않는데 아직 비대위 내에서 언제 전당대회를 하겠다. 네. 전당대회 룰은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얼마든지 출마의 자유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가 이제 언젠가는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런 많은 당원들 또 국민의 선택으로 최종적인 한 명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선택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차기 총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런 물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차분히 좀 얘기도 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 지금 후보로 물망에 오른 분들이 유승민 의원만 때리고 있잖아요. 네. 첫째는 두 번째는 1위잖아요. 네. 지지율 어쨌든 1위예요. 현재 네. 상황에서 1위를 계속 때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한테 반성이 이겨. 여론조사 개요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오면서도 들었거든요. 네. 나경원 네. 전 의원하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아까 제가 인터뷰 들었는데 저는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 그렇죠. 보겠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찌 보면 비상임 2개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나경원 전 그래요? 의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틀릴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심에 대해서. 정지 작업에 들어갔으나 나경원 의원은 끝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보이던데요. 근데 저는 오늘 아까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이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나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네. 특히 당심에 대한 여론조사로 치게 되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구태여 먼저 나 안 나와라고 해서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대명, 어대명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 딱 굳어지게 되는 순간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법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 당권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얘기해요. 이런 방식의 전당대회가 귀결이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 후보군들이 다양한 비전을 갖고 다루게 되는 전당대회가 안 되고 한 명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냐 아니냐 뭐 친윤이냐 반윤 이렇게 가게 되는 건 구도상으로도 다양한 않는다. 후보 다 좋아요. 다양한 후보 열띤 경쟁 좋은데 그분들이 핵 얘기를 하거나 종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그분들이 나 전당대회 나와 이렇게 또 선언하신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뛰어보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아직 전당대회 치르려면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 전당대회의 후보군을 확정대하고 엮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대1 구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친윤 그룹에서 우리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도 친윤이시지만 친윤 그룹에서 그렇게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누구로 할지를.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차출로 나오고 있죠.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걸 당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차기 대권에 나오려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차기 대권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대표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도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해서 당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정해지면 빠르게 일자가 정해질 거다. 차출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그만두고 바로 또 당권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찍으면 그 사람이 되나요? 완전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겠죠. 전당대회가 다 이 휴대전화 K보팅 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찍는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황교안, 김문수 도로 한국당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목소리가 큰 우측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황교안 전 대표는 뭔가 정부의 역할을 맡거나 당의 요직을 맡은 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역할을 하시겠다고. 당권 지금 그렇게 잡겠다고 얘기를 나왔잖아요. 했던 거니까 그런 방식이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따로 뭘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뭔가 할 것처럼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차치하고 떠나서 어쨌거나 정부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또 윤석열 정부 혹은 국민의힘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는 굉장히 중도적이거나 또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려요? 근데 이제 뉴스가 워낙 국정감사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의 뉴스가 김문수 종북 위원장으로 주사파 얘기를 안 해야죠. 그러게요. 제가 봐도 아무튼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대한 뉴스가 있는데 사법 이 리스크야. 뉴스까지 덮을 정도의 센 발언들은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영민 예. 그만 우기시고 얼른 갔어요. 자,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대한민국 물산업이 클 터